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정의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평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평선을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 21선 되게 많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심리선이다. 깨려고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HLB 녹화해볼 겁니다. 지금 HLB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질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거 정확하게 딱 알려드릴 테니까요. HLB 매매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주주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 주주분들께는 좋은 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HLB 공략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공략법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올랐더라라는 것을 제가 방정식으로 다 계산해왔거든요. 그를 토대로 지금 상태에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재승인에 관한 이슈가 또 올라왔을 때 어떤 식으로 파동이 생길 건지를 경우의 수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HLB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것만큼 좋은 답안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 HLB를 갖고 있는 분들 HLB랑 같이 가져가면 좋은 종목까지도 함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것도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는데 전혀 단 1말의 부담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HLB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재승인 신청이 이제 9월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이때까지 나왔던 걸로는 9, 10, 10일 정도였는데요. 10일로 늘어지면 되게 안 좋은 게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일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 해로 넘어는 가겠지만 9월달, 10월달 이 사이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는 이때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다 되고 내년에 시작했을 때는 말 그대로 미국 영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시간대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HLB 측에서 직접 얘기하기로 9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리면 HLB 측이 밝힌 예상 재도전 시점은 오는 9월로 이제 보안 요구 서한에 따른 보안 사항이 클래스 1이라면 2개월 내인 11월, 클래스 2라면 6개월 후인 25년 3월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 1, 2, 3까지 승인을 다 받으면 되는데 1, 2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HLB가 첫 문턱에서 넘어진 게 어디다? 클래스 1이다. 이걸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거의 승인을 받을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HLB 측에서 밝힌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이 HLB가 9월 달에 신청을 넣게 되면 올해 안 11월 달 안으로 승부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이었으면 내년 넘어가서 승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승부가 나야 이 매매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HLB 쪽에서 9월 달로 밝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근데 FDA에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신뢰도를 좀 가져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HLB가 앞전에 이 하한가를 맞을 때 이 FDA 승인 이번에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유예가 됐어요. 물론 여기서도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문제였죠. 항서제약 쪽에 문제가 없지만 FDA에서 한번 꼬집어 버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였는데 좀 아니랬던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진위 여부가 또 의심이 되는데 정말 이 얘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주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HLB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곧 투자의 결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HLB 측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시일들을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신뢰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이 9월 달이 되게 되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7월 24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8월 달도 이제 광복절도 껴있고 휴장일 몇 번 빼고 나면 사실상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HLB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아니라면 HLB를 보유하신 분들이 비중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략법을 잘 들어두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 HLB는 이제 그룹주잖아요. 지주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밑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크게 잘 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서 적자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 돈은 지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HLB 그룹주들은요, 대부분 성장세가 좋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예시로 생명과학과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인 엘레바에서 이번에 리보세라님 만들어서 FDA 건 만들어냈죠. 또 한 가지 이 생명과학에서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자, 기사를 보여드리면 HLB 생명과학이 지금 미국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앨리슨 메디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놓고 지금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서 판권을 계속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타민C 주사제가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한 판권을 생명과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LB 지주사 입장에서는요, HLB뿐만 아니고 엘레바부터 생명과학까지 아래쪽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다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과 그룹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만큼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주가 아닌 함께 가는 성장이야말로 이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주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수익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기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정의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이평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평선을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 21선 되게 많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뭐 중요한 심리선이다. 뭐 깨려고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건 이 하락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HLB에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하한가를 맞은 직후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번에 들어왔던 게 언제다? 이때였다. 이제 반등 최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공매도 물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처음 공매도를 넣었을 때 이 기준으로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넣은 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겠죠. 이 핑크 색깔 선을 보시면 기관들 보유 수량인데 계속 밑으로 쳐주면서 보유 물량들을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 공매도 때 물려버린 물량을 본전이라도 정리하기 위해서요. 혹은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본주까지 팔아제끼면서 주가를 눌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 거의 매일매일 공매도 물량들을 누적시켜가면서 주가를 눌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공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데요. 사실은 공매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해외 주식시장이든 이 숨을 쉬는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딱딱한 자갈밭에다가 우리가 작물을 심어갖고 뭐 옥수수 같은 거 심어서 키운다고 하면 애초에 잘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밭을 갈아서 고운 흙이 나오고 밑에 있는 영양분과 위에 있는 영양분이 섞이도록 만들어주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매도가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투기 물량들을 털어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면서 이 공매도와 세트로 같이 나오는 숏 커버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주가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역할까지 해주는데요. 지금 공매도가 끝나게 되면 위에서 빌린 주식을 아래에서 갚아버리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낮아져 있죠. 이런 타이밍에 본주를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현상을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까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HLB라는 종목에서 공매도가 나온다라고 기관들을 욕하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이 숏커버링까지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얼마나 때리던 간에 열심히 때리세요라고 뒤에서 오히려 박수치면서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매도가 끝나는 가격에서 추가 진입이나 신규 진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계산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공매도 단가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예상이 없고 HLB라는 종목을 이 공략법을 세우지 않고 진입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약속드린 대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이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 건데, 이 공략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매도 끝나는 가격만 알려드리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는 대선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흔들림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공략법을 매일매일 수정해 가면서 이런 상황에선 저렇게, 저런 상황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맨날 이거를 체크하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누가 대신 해주겠다고요? 제가 대신 해주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이슈가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법을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나 이 HLB라는 종목에 매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내용들을 아시게 될 거라는 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이 채팅방은 조건부 100% 무료인데 어떤 조건이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HLB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만 100% 무료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죠. 일말의 부담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내용들 무료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HLB와 함께 가져갈 종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혹여라도 HLB가 과거처럼 하한가를 맞으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이 종목으로 손실을 메꿔주거나 둘 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이 뻥튀기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채팅방 문자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종목 정말 괜찮아 보인다. 지금 내가 갖고 싶었던, 내가 찾고 있던 종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CMS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막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요 때부터 우리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미리 공략법을 알고 있어야만 이 밑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순식간에 턱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더라도 아주 이 저가를 확실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공략하고 싶으시면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채팅방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HLB 문자 보내신 분들께 100% 무료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잡을 종목 역시나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100%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기시고 입장하셔서 이 종목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